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 변조했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역사는 일본이 왜곡 변조한 식민사관의 역사라는 내용을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여러 나누어 주신 그 목차하고는 좀 달리 좀 더 쉽게 강의를 하자 해서 이번에는 해모수의 북부유와 고주몽의 고구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먼저 일정을 좀 바꿔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고주몽 하면은 누구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잘 압니다. 드라마에서 고주몽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고주몽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고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시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잘 엮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주몽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보자 해서 오늘 제목을 해모수의 북부유와 고주몽의 고구려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주몽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주몽은 가스본 부여에서 그 가스본 부여에서 고주몽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정보를 어머니에게 듣고 이제 도망을 쳐와서 북부여에서 여러 가지 난민들을 모아서 고구려를 세웠다 하는 대략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 왜곡을 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오늘 그 내용을 택했습니다. 고주몽은 원래 BC 79년 5월 5일 가스본 부여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본 부여는 독립된 황제가 아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제후국이었습니다. 이 가스본 부여는 원래 북부여에서 떨어져 나온 북부여에서 제후국으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자의 이야기가 좀 잘 안 나오는데 북부여에서 가스본 부여로 이제 나누어져서 거기는 헤브루가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일단 그 가스본 부여에서 태어났는데 가스본 부여의 임금이 제후가 왕이 헤브루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헤브루가 가스본 부여를 일으키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헤브루가 딸만 있고 아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년 산에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그럴 때에 하루는 산에 갔다 오는 도중에 변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지 않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쌍녀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아리따운 유하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는 걸 보고 그 궁금한 내용을 그 유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하 부인이 자기가 여기에 살게 된 연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번 놀러 나왔다가
고모수라고 하는 분에게 유혹을 당해서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하 부인의 어머니는 부모는 하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백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업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업을 하는 하백은 상당히 부자였던가 봅니다. 그리고 가문이 있는 집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딸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가졌으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배가 자꾸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고모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또 중매하는 사람도 없이 네가 이렇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너는 내 딸이 아니라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셀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헤브루 왕이 듣고 보니 그 고모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황실의 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을 거기다가 둘 수가 없으니까 가스본 부여의 황실로 모시고 나옵니다. 그래서 황실에서 유하를 같이 살게를 했는데 그 왕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왕실에 있게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그 유하 부인이 큰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남자가 나왔다라고 전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후대에 와서 표현을 그렇게 하실지라도 유하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크면서 상당히 영특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7살이 되었는데 벌써 활을 만들어서 활을 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여에서 가슴 부여에서는 옛날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고주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본 부여에서 고주몽이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는 유하 부인인 것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해모수라고 해놨어요. 여기에 지금 오류가 있는 겁니다. 해모수가 아니라 고모수입니다. 고모수. 그런데 그 고모수는 유하 부인을 잉태시켜 놓고는 행방을 감추고 궁중으로 들어가서 돌아오지도 않았고 행방을 감추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주몽이 가스본 부위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고주몽이 태어나기 전에 또 헤브루 왕이 자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산천에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곤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니까 말이 바위를 쳐다보면서 꿈쩍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바위 밑에 사람을 보내서 무엇이 있는가 보라 했더니 가서 보니까 금빛 나는 개구리 같은 그런 어린 아이가 있었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헤브루가 그 아이를 주워오니까 이 아이는 하늘이 나에게 준 아들이다.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 아들이 금빛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조금 성장을 하니까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적으로는 고주몽보다 어립니다. 그렇게 금화를 태자로 세우고 이제 20여 살이 지나니까 그 태자를 보좌하는 그 신하들이 고주몽하고 같이 궁중에서 크는데 고주몽이 훨씬 영특하고 준수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금화가 태자가 되어서 왕이 되는 과정에 이 고주몽이 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판단하고 고주몽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이제 금화의 신하들에게 죽게 되는데 어머니가 유하 부인이 그 정보를 알고
고주몽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고주몽이 자기의 친구 마리와 협보 이런 친구 권한 세 친구들을 데리고 그 가스본 부여를 떠나는데 어디로 왔냐 하면은 북부여로 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가 북부여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여는 해모수 황제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 북부여는 지금 현재 약 6대로 내려왔습니다. 거의 200년 가까운 세월을 흘러온 것이 북부여입니다. 그때 고주몽이 BC 59년에 태어났으니까 북부여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239년에 북부여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북부여로 도망을 쳐오는 과정에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삼국유사나 사기에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게 되는데 뒤에서는 금화의 신하들이 쫓아와서 고주몽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앞에는 강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하늘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하늘의 천자로서 지금 오늘 그 금화의 신하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하늘에 기도를 하니까 고기들이 강에 떠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그 고기들을 밟고 친구하고 강을 건너서 도망을 쳤다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주몽은 이제 북부여로 왔는데 북부여에 와서 은거할 곳을 찾아야 되니까 당시에 가장 부잣집으로 소문난 소선호라고 하는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 그 집에 가서 몸을 의탁을 하게 됩니다. 보아하니 잘 생기고 하니까 그 집안이 연타발 집안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연타발이라고 하면은 아마 장사를 잘하는 그런 부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호 집에 은신을 하고 그리고 그 소선호라고 하는 그 집 딸이 있는데 시집 갔다가 남편이 죽어서 두 아들만 데리고 그 아버지 집에 와서 삽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온조와 비류입니다. 그래서 그 소선호를 사랑하게 되었고 같이 이제 지내게 됐는데 당시 북부여에는 7대 왕이 고무서입니다. 고무서는 7대 북부여 왕으로서 이제 딸이 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왕이 되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을 이제 장군을 만들기 위해서 무술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무술 시합을 하니까 소선호가 그 정보를 고주몽한테 알려줘서 고주몽이 북부여 고무수 황제가 연 무술 시합에 참여해가지고 고주몽이 장원을 합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고무수 황제의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고무수 황제가 고주몽을 보니까 잘생기고 무술 시합에 1등을 하고 했으니까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고 그 고주몽을 자기 사이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부여 7대 황제인 당군 황제인 고무서의 사유가 됩니다. 그때가 2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고무서는 상당히 천기를 볼 줄 알고 백성들을 잘 사랑하고 다스리고 또 남하는 노인들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많은 그 어른들이 고무수는 제2의 해모수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아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고무소였는데 그 이듬해에 갑자기 병을 얻어서 고무소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고무소는 자손이라고 하는 건 딸밖에 없고 사위밖에 없으니까 그 유언에 의해서 고주몽이 이 8대 북부여의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가 BC 57년 고주몽이 23살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주몽은 가스분 부여에서 금화의 신하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도망을 쳐서 북부여에 왔는데 뜻밖의 북부여에 와서 황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주몽은 자기 주변에 세력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야 연타발 집안의 후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서의 사이가 됐는데 고무서 황제가 죽고 나니까 자기의 세력 기반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열심히 황제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도 보면은 고주몽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역사책을 서고에 가서 많이 보는 그 드라마 장면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고주몽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북부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자기의 해모수가 누군가를 압니다. 그리고 도중에 6대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조상들을 몰아내고 북부여를 세운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무서의 사이가 되긴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하면 자기 집안의 원수 집안하고 결혼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21년 동안 황제 노릇을 잘 하다가 자기 세력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에 BC 37년입니다. 그래서 고주몽은 당군 황제로 즉위한 후에 21년간 당군의 예법을 찾아 옹고지신하고 국력을 키우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21년 후에 연호를 다물이라고 하고 태조인 해모수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바꿉니다. 그것이 BC 37년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당시에 명나라의 눈치를 보느라고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과 그 편집자들은 우리 상고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적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왜곡을 했죠. 그래서 그 이전 역사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고구려가 고주몽이 세운 37년 여기서부터 고구려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나 수나라나 중원 쪽에서는 고구려를 언제부터 고구려로 봤느냐? 그것이 BC 239년부터 봤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해모수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약 200년의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역사하고 중원에서 보는 고구려 역사하고는 200년 차이가 나는데 그 200년 차이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우리 역사 한단고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학술적인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단고기가 나와서 이 북부여의 역사가 200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이 문제가 풀려졌습니다. 나중에 해무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주몽은 북부여의 8대 당군으로서 21년 있다가 고구려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고주몽의 역사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 한단곡이 북부역이 내지는 가수번 부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단고기가 중원 쪽에서나 또 우리 학자들, 양심적인 학자들에 의하면은 정말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서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고주몽이 황제를 고구려로 나라 명을 바꾼 뒤에 누가 왔느냐 하면은 고주몽의 아들 유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주몽이 가수분 부위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이미 결혼을 하고 부인을 두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경유사 보면 그 부인에게 아들을 낳으면 내가 소나무 밑에 칼을 숨겨놨으니 그 칼을 찾아서 오라고 해라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가 이제 한 20세가 되어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북부의 황제가 되었다는 것도 다 이제 알고 있었겠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그 칼을 찾아가야지 정표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나무 밑에서 칼을 찾으라고 했는데 주변 산을 아무리 돌아다니고 소나무를 찾아봐도 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낙담을 하고 마당에 앉아서 있는데 그 집의 기둥이 바로 소나무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 밑을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부러진 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가 그 칼을 들고 북부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황제를 만나자고 하니까 신하들은 처음에는 모르고 안 만나줬는데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서 그 칼을 맞춰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그 아들 유리를 태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소선호는 지금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고무서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소선호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 소선호가 과부로서 온조와 비류를 데리고 있었고 또 고주몽을 북부에 왔을 때에 그를 받아서 잘 황제 자리에 오르도록 한 분이 소선호입니다. 그러니까 소선호는 같이 궁중에 와서 자기 자녀들이 대를 이을 걸로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유리가 나타나서 태자로 책봉되는 걸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들이 태자 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소선호는 자기 아들 비류와 온조, 자기의 권속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남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동반도 남쪽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당군 조선 때의 수도가 하르빈인데 이 수도가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는 수도가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유리가 태자가 되니까는 소선호하고 그 비류 온조 가족들이 데리고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산동반도 여기를 지금 내려온 겁니다. 여기 와서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했습니다. 소선호는 거기에 와서 약 19년 동안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온조와 비류가 여기에서 십제를 세우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 마한 쪽에 옵니다. 여기 인천 쪽에 와가지고 부하에 올라서 이 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남 위례성 그쪽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여기다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백제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여기 한반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쪽 산동반도 쪽에도 백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여기 대륙하고 여기 마한 쪽하고 인천 요 경기도 쪽하고 두 쪽에 백제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제가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신라는 이제 이 북부여가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북부여 시대도 고조선을 개성했기 때문에 이쪽이 마한입니다. 번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진한이고 여기서부터 이 일본까지가 해가지고 마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한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맹남입니다. 그래서 맹남에 의해서 세력이 약해지니까 여기도
큰 고을마다 저마다 고조선의 회복을 중삼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에 이 가스본 부여 쪽에 파소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파소 공주가 자기의 그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니까 여러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시녀를 데리고 남하를 합니다.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요 마한의 남쪽까지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때 여인의 몸으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의 어떤 길림성 밑이나 이 부근쯤 오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의 첫 출발이 육촌에서도 출발하는데 그 육촌의 촌장이 사벌돌이라고 하는 촌장이 있었는데 그 촌장이 파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파소가 여기 와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이름을 박혁거세라 하고 이 아이가 크면서 14살이 됐는데 신체도 좋고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 덕이 있어 보이니까 육촌에서 그렇잖아도 지금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박혁거세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신라의 출발입니다. 근데 그래서 신라도 대륙에서도 출발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신라가 언제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연구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삼국사기의 기록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육촌이 요 경주를 중심으로 있었다라고 푸는데 여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 문제는 차차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성립이 되고 이 남쪽에는 가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야가 약 400년간 계속되다가 이제 여기 있는 신라 세력이 동해를 통해서 여기 와서 신라의 주력 부대가 일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가야가 400년 계속되니까 신라도 오래 계속되었죠. 제일 약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가야하고 합병을 해서 신라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압니다만 김유순이가 가야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국이 일어나는데 그 사국은 바로 북부여로부터 이제 분열되어져서 사국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위만조선 문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선호가 산동반도 쪽에서 나라를 세워서 10제라 하고 나중에 100제라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 여기가 원래는 번조선이었고 그 다음에 위만이 번조선의 마지막 왕 기준을 쫓아냄으로써 위만조선이 되었는데 그 위치가 지금 북경을 중심삼고 요 부근입니다.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몽의 역사는 왜곡된 내용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몽의 아버지는 해무소가 아닌 고무서입니다. 고모수입니다. 고모수. 장인은 고무서고 아버지는 고모수입니다. 자, 그러면 대강 우리가 그 정도로 해놓고 이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려면은 해무수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쉬운 이야기부터 하다 보니까 고조몽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얼른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을 터인데 이제 해무수 이야기를 들으면은 비로소 이제 연결이 되어질 걸로 압니다. 해무수가 그럼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삼국사기에는 해무수가 고조몽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조몽의 아버지는 고모수입니다. 그리고 해무수는 고조몽의 5대조입니다. 이걸 먼저 밝혀두고 그러면 해무수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해무수는 대부여 황제의 총실로서 고향은 고구려고 웅심산을 근거해서 백악산을 점령하여 혁명에 성공한 분입니다. 그럼 대부여는 뭐냐 겁니다.
원래 고조선이 2096년 47대를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44대에 구물당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구물당군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당시에 고조선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국인들, 지금 같은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이 좀 나태해지고 부패해지니까 나라를 쇄신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꾸고 수도도 장당경으로 옮깁니다. 그럼 장당경이 어디냐? 처음에 여러분 지도를 봐주세요. 지도를 보면은 여기 하루빈이 수도였습니다. 고조선이. 그것이 남쪽으로 훨씬 내려옵니다. 장당경이 지금 아마 장춘쯤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이쯤 수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도를 정하고 나라 이름을 대부여라고 바꿨어요. 그렇게 하기를 4대째 내려오다가 47대 고열가 당군 때에 이제 고조선이 북부여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 이제 해모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해모수는 고열가 당군 황제 57년입니다. 57년이니까 BC 239년이죠. 그때에 이제 여기 말씀대로 웅심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옛 수도 백악산을 점령해가지고 혁명에 성공합니다. 근데 고조선 때에 혁명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 번 장군들이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합니다. 성공했다고 하면은 22대 색부로 당군 때 한번 성공하고 그리고 지금 해모수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해모수가 성공을 해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대부여가 장단경의 수도를 두고 있었으니까 옛 수도인 백악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모수의 고향이 고구려다 보니까 중원 쪽에서는 해모수가 북부여라고 불렀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북부여를 고구려라고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북부여입니다. 자, 이 해모수가 고열가 47대 고열가 황제 57년에 이렇게 혁명을 할 때에 누가 도와줬느냐? 번한의 왕, 수요왕 기비라고 하는 번한 사람이 해모수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비는 해모수 앞에 1등 공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모수는 궁시를 남빈에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마리 끄는 오롱거를 타고 다녔어요. 5마리 끄는데 왜 용자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제야학자들이 똑같은 한당 고기를 보는데 오롱거를 타고 다녔다고 하니까 무슨 용을 타고 다닌 양으로 신화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은 아침에 정사를 보고 저녁에는 등천했다, 하늘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등천, 하늘 올라갔다고 해석해버리면 지금까지 이야기가 뭐가 됩니까? 신화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천은 바로 궁실을 의미합니다. 궁실. 그러니까는 해모수가 500명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아침에 정사를 보고 저녁에는 다시 궁실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천자를 등천했다고 할 때 천자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신화적으로 역사를 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인 500인가 아침에 정사를 보고 저녁에는 궁실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모수를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또 멋진 모자를 쓰고 다니고 하니까 해모수를 천왕랑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게 해서 해모수하고 해모수가 세운 북부여하고 대부여하고
몇 년간 대치를 하고 있었느냐? 약 8년간 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47대 대부여의 고열가 당군 황제는 그 이듬해에 해모소가 나라를 세운 그 이듬해에 238년, BC 238년이죠. 그때에 황제 자리를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서 산신이대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대부여는 누가 다스렸느냐? 오가의 국인들이 공화 정치를 했어요. 말하자면 대통령 없는 장관들끼리 나라를 다스리는 셈이 된 거죠. 그런데 해모스는 젊은 사람으로서 패기 있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인들을 다스리니까 대부여의 세력이 해모스에게 자꾸 넘어옵니다. 그래서 8년간 대치하다 보니까 대부여는 힘이 약해지고 북부여는 힘이 강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진시황이 진나라를 일으켰다가 육국을 통일하고 그 세력을 가지고 동쪽으로 자꾸 밀고 나옵니다. 그때에 한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나라 세력이 또 커지면서 진나라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를 위해서 한나라가 세력이 강해지면서 한나라가 자꾸 또 동쪽으로 진출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여의 서쪽에서 한나라가 자꾸 침략하고 노략질을 합니다. 그때 해모소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8년 만에 북부여를 세운 지 8년 만에 대부여 쪽에서는 공화 정치한 지가 6년 만에 해모소가 군대를 거느리고 장당경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대부여의 오가들을 설득해요. 지금 한나라 세력이 자꾸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나라 백성으로서 싸워야 되겠느냐 하고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오가의 국인들이 6년간 정치를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해모스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해모스는 왕이에요. 제후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부여가 오가의 국인들이 해모스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대부여와 북부여가 병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조선은 47대 2096년 만에 비로소 북부여로 흡수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대부여로 국명을 바꿨다가 그 다음에 북부여로 통합 흡수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